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32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습지 105쪽, 교과서 258쪽부터 있는 내용인 인구와 관련된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가 어떻게 있는지 그걸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계의 인구 이동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양상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지역별 인구 문제가 나타난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계의 인구는 어디에 분포하고 있을까? 자, 인구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먼저 인구 분포의 특징을 보면 자연적, 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점. 그래서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남쪽에 많을까요? 북쪽에 많을까요? 그쵸? 바로 북반구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북쪽에 거주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으로 나누게 되면은 대체로 기후가 온화하고 넓은 평야가 분포해서 산업과 도시 발달에 유리한 지역. 자, 이런 지역들이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주로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아시아와 유럽이 인구 밀집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구 희박 지역은 기후나 지형이 생활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제활동에 불리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 자, 어느 지역일까요? 그쵸, 바로 극지방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인구 구조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이렇게 지도가 하나 나와 있죠. 지도를 보면은, 자, 이 지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쵸? 자,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함께 선생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수업 시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이 지도를 보고 한번 생각나는 걸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인구 구조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했는데, 인구 집단을 나이, 성별 등의 속성에 따라 분류한 거. 그래서 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반영한 거.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인구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인구 구조. 그 다음에 자, 이 인구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런 인구 구조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개발도상국은 노년층 인구 비중은 작고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비교해 보면은, 개발도상국은 중위 연령이 한가운데 딱 한가운데의 연령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선진국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개발도상국은 생활 수준이 낮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자, 사망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높겠죠?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그 다음에 1차 산업 중심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피임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출생률. 자, 가장 후진적인 인구 구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높은 사망률과 높은 출생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선진국은 노년층 비중이 크고 유소년층 비중이 작죠? 그리고 생활 수준이 높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낮은 사망률과, 그 다음에 여성이 사회에 많이 진출하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애를 잘 안 낳으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요 밑에 있는 요게 인구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구 구조. 자,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 인구 구조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모양이 인구 피라미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자, 연령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이런 형태고 자, 인도를 보면은 이런 형태의 삼각형 모양의 인구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죠.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노년층은 인구 비율이 별로 없죠. 자, 사망률이 그만큼 높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자, 출생률도 높다라는 걸 의미하죠. 좀 후진적인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 모양이 되겠죠. 종 모양이 돼서 여기 출생률이 낮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노인층의 비중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중간층의 비율이 굉장히 두텁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건 선진국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망률과 출생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일정 기간의 사망자 수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인구 1000명에 대한 연간 사망률 또는 출산자 수를 나타낸다. 자, 인구 1000명에 대한 사망자 수, 이게 사망률이고, 인구 1000명에 대한 출생자 수, 이게 출생률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자, 그 다음에 좀 더 알아보면, 노령화 지수와 중위연령이 나와 있네요.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 인구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소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 한 것이 노령화 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위연령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전체 인구를 쭉 줄을 세웠을 때 연령별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연령을 얘기합니다. 보통 선진국가가 높고 개발도상국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2017년 인구가 5,140만 명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65세 이상이 13.8%라는 거 알 수 있고 지금은 그거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렇죠. 자,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18년에는 14.3%, 2060년에는 40%까지 그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자료로 노년 부양비, 고령자 한 명당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자, 이런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살펴보면 노년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65세 인구 곱하기 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가 노인을 얼마나 부양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령자 한 명당 생산 가능 인구는 이건 거꾸로죠. 65세 이상 인구분의 15세에서 64세 인구, 다시 말하면 생산 가능 인구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0세에서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젊은 사회인지 좀 연령층이 높은 사회인지를 알 수 있는 지수가 노령화 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자, 이런 것 개념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참고 자료로 알아두고 자, 우리나라 노년 부양비가 이렇게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노령화 지수도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노인화 경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국제인구 이동의 요인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경제적 이동. 경제적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주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거. 오늘날 이루어지는 인구 이동은 바로 이 경제적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이동. 대부분 전쟁이나 분쟁에 의한 경우가 많고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자, 뭐가 발생하죠? 그렇죠. 난민이 발생하죠. 이 난민의 이동이 바로 정치적 이동입니다. 난민과 그 다음 불법 체류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죠.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난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 이동. 자,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사막화라든지 해수면 상승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살 수 없을 때 기후 변화에 따라서 환경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서 살 수 없을 때 그 지역을 떠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 이동이 나타난다. 주로 인구 유입 지역을 보면 노동력 확보로 경제 활성화,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고, 자, 인구 유입 지역은 이런 좋은 점도 있고, 그에 비해서 이주민과 기존 주민 간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 이런 단점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송금으로 외화를 그 자기 나라에 보내주겠죠. 자, 이런 점은 좋지만은 청장년층 노동력 유출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로 인구 과잉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자, 이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과잉에 따른 문제를 보면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뭐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부양력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구 과잉의 영향을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인구 과잉의 문제는 바로 개발도상국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장점을 보면 자, 뭐가 될까요? 그쵸. 노동력이 풍부하겠죠. 그리고 국내 총생산이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으니까 소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비해서 단점은 식량과 자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기여와 빈곤 문제, 그 다음에 실업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구 과잉의 해결 방안을 보면은, 자, 애를 적게 낳는 정책을 펴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 발전과 기술 개발을 통해 식량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인구 부양력을 증가시키고 빈곤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예전에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음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